안녕하십니까. 폐플라스틱과 제철 슬래그를 융합한 복합 재료 및 건축 토목용 제품 개발에 대하여 소개해드릴 포스코 사내벤처 1호 기업 주식회사 이움텍 박영준 대표입니다. 저는 화학공학 기술로 폐플라스틱을 쓸모있게 만드는 기술에 대해서 오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제초소 부산물인 슬래그와 폐플라스틱을 융합하여 건축 및 토목용 제품을 개발하였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코로나 이후로 폐플라스틱 문제는 점점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2019년 기준 플라스틱 생산량은 약 3억 6천만 톤입니다. 국내에서는 연간 310만 톤이 수거하기나 매립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세계 1위의 플라스틱 소비 대국으로서 2020년 기준 1인당 145kg의 플라스틱을 소비하고 있습니다. 플라스틱과 슬래그 발생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플라스틱은 원유에서 시작됩니다. 채굴된 원유를 석유화학 공장에서 플라스틱 소재로 생산합니다. 이 중 약 63%는 재활용이 되지만 그 나머진 310만 톤은 매각이나 솔각되어 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제초소 슬래그는 제초소에서 철강석과 석탄으로부터 철강 소재를 생산하고 남은 부산물입니다. 연간 400만 톤이 미활용되고 있고 그 중 일부는 골재와 시멘트, 도로, 아스팔트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폐플라스틱과 슬래그가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저희는 따뜻한 화학공학 기술을 이용하여 지속가능한 사회를 이루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폐플라스틱과 슬래그 약 700만 톤으로부터 부가가치 창출 가능 금액은 약 3조 5천억 원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복합재료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면은 복합재료는 두 개 또는 그 이상의 물질이 결합되어 각각의 물질보다 더 좋은 성질을 나타내는 것으로 강화제와 무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카본 복합재료는 자전거, 자동차 외장재, 발전기, 우주선 등에 사용되고 있지만 가격이 비싸 일반 건축 소재로 사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폐플라스틱 재활용이 낮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존에는 신발, 의류 등 일상용품에 적용되었었고 이처럼 일상용품은 제품의 크기가 작고 시장 규모도 작습니다. 또한 적용되는 기술도 노병 집약적이고 소규모로 생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저희는 적용 분야를 제품의 크기가 크고 시장 규모도 큰 건축 및 토목, 교량 등에 적용하기로 하였습니다. 저희가 사용하는 기술은 재료공학의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생산은 대량 생산과 자동화가 가능한 스마트 팩토리 기술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국내에서 건축, 도로, 교량, 토목의 시장 규모인 3억 톤 중 우리가 이 중 1%만 이 기술을 적용하더라도 폐플라스틱 문제는 해결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폐플라스틱 재활용 사례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완구, 가방, 신발, 선글라스,
등 일상용품을 주로 이루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마어마한 양으로 발생되는 폐플라스틱을 이러한 일상용품에만 적용한다고 하면은 해결할 수 있지 못합니다. 지금부터는 저희가 복합재료의 원료로 사용한 슬래그와 폐플라스틱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슬래그의 역할은 제품의 강도, 내화성, 자외선 안정성 향상을 위한 촉진제 역할로 또한 제품 원가 다운 효과가 있습니다. 이에 필요한 슬래그의 조건은 플라스틱과 혼합 가공 시 부서지지 않고 수분 흡수가 없는 광물질로 크기가 0.1 마이크로미터 이하가 좋습니다. 사용 가능한 촉진제의 종류로서는 슬래그, 폐유리, 재활용 앙석 등이 있습니다. 저희가 본 연구에서 적용한 슬래그는 제강 슬래그입니다. 주 성분은 실리콘, 알루미늄, 마그네슘, 산화물이 되겠습니다. 폐플라스틱의 역할은 무기질의 촉진제인 슬래그를 결합시켜 제품의 형상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 조건은 열 가소성, 즉 열로 녹고 냉각시키면 고체 상태로 회복하는 것으로 무한 반복 사용 가능한 열 가속성 플라스틱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폐플라스틱을 범용 저가 플라스틱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폴리에틸렌, 포리프로필렌, 폴리스티렌, 페트 등이 있으며 2015년 전세계 발생량은 약 3억 톤입니다. 건축 토목 산업에 있어서 폐플라스틱 슬래그 복합 소재 기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복합재료 원천 소재 기술은 슬래그를 폐플라스틱으로 코팅하는 기술입니다. 이로부터 튼튼하면서도 재활용이 되는 저온가 재료를 제조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재료는 고강도와 내구성, 환경 호르몬이 없는 특징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제조한 입자형 복합 재료는 슬래그 밀입자를 플라스틱으로 코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로부터 저희는 이를 슬라스틱이라고 저희는 명칭하였습니다. 즉 슬래그와 플라스틱을 융합한 제품이라는 것입니다. 제조 공정을 그림을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슬래그와 플라스틱을 코팅하여 슬래그 플라스틱 복합체를 제조하게 됩니다. 또한 강도 향상을 위해서 보강제를 계질제를 통하여 표면 처리하여 플라스틱에 잘 분산되도록 합니다. 이를 압출기에 폐플라스틱과 슬래그 플라스틱 복합체 그리고 계질된 보강제를 투입하여 고속의 트윈 스크루 압출기로서 플라스틱 복합 재료를 제조하는 것입니다. 기존의 슬래그를 또는 유리 또는 고경도의 무기질 입자를 플라스틱을 통과 함께 융합 제품을 만들어내는 시도가 있었습니다만 고경도의 광물질이 압출기에 고속으로 회전하는 압출기에 통과할 경우 압출기 스크류의 내부에 스크류가 마모가 빨리 돼서 양산에 실패한 적이 있었습니다. 저희는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한 것입니다.
즉 슬래그가 직접적으로 압출기 스크류에 접촉하지 않도록 플라스틱으로 코팅한 플라스틱 슬래그 복합재를 이용한 것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기술 제품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슬라스틱 복합재료는 경직성, 품질, 재활용, 내구성, 친환경성을 만족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면 강도 증강 성분으로서는 저희는 유리섬유 대신에 저가 부산물인 슬래그를 복합체에 적용하였고 생산 방식도 연속 생산, 자동화를 통하여 원가 경쟁력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제품의 특성을 설명드리면 내구 수명은 20년 이상, 크기는 중형에서 대형까지, 가격 경쟁력은 재활용 제품을 사용함으로써 저원가, 난연성은 1등급, 환경 호르몬은 접착제 등을 사용하지 않아서 나오지 않아 인체에 무해합니다. 또한 이 제품을 다시 파쇄하여서 원료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수백 번, 수천 번 재활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저희는 스마트 팩토리와 첨단 재료공학 기술을 적용하여 산업의 혁신을 이루고자 하였습니다. 대량 자동화 생산 기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존 제품은 사출, 불연속, 소량으로 생산하였기 때문에 제품의 가격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는 압출, 연속, 대량 생산을 통한 스마트 팩토리를 구현할 예정입니다. 지금부터는 개발 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플라스틱 복합 재료입니다. 저희는 폐플라스틱과 슬래그 밀입자로 복합 재료 재량 생산에 성공하였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특허 기술을 활용하여 대량 생산에 성공하였습니다. 본 그림은 복합재료 연속 자동 제조 파일로트 장비입니다. 폐플라스틱과 슬래그, 기타의 성분을 압출기에 고속으로 투입하여 원재료가 입자형 복합재료로 나오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슬라스틱 복합재료를 TV백 커버에 적용하여 보았습니다. 저희 복합재료는 기존의 제품과 동등 이상의 강도를 발현하였을 뿐만 아니라 난연성 향상 효과가 있습니다. 경제성은 기존 대비 20% 다운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복합재료의 품질 시험 결과 및 안정성에 대해서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을 통하여 평가하였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변형, 충격 저항성, 뒤틀림성, 미끄럼 저항성, 수분 흡수율, 동결 융의 안정성 등이 모두 기준에 만족하였고 또한 중금속이 용출되지 않음으로써 유해 물질이 없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두 번째 제품인 경량 고강도 저소음 거푸집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거푸집은 알루미늄 거푸집 대비 12% 경량화가 가능하고 탈용 시 소음이 감소되는 것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기존 제품으로 많이 사용되는 것은 방수합판과 일반 강제를 사용한 거푸집, 알루미늄 재질의 거푸집,
있습니다. 저희는 저희 슬라스틱 재료를 판재로 하고 프레임을 기가스틸로 활용하여 시제품을 개발하였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경량화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저희 제품은 성능이 우수할 뿐만 아니라 탈영 시 소음이 감소되는 것이 특징이 있습니다. 최근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알루미늄으로 된 거푸집을 콘크리트에서 탈영 시 굉장히 많은 소음이 발생되어 민원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탈영 시 소음이 나지 않기 때문에 주택가에서도 원활히 공사를 진행할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향후 저희는 거푸집 제조를 다음과 같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슬래그와 펫플라스틱을 원료로 복합 재료를 제조한 후 이것을 적절한 금형을 통하여 한 번에 경량 고강도 저소음 거푸집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하여 제조 공정이 단순화되어 인건비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개발 현황 세 번째로 고강도 내구성 양식장용 자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돌이 양식장에서 현재 많은 양의 플라스틱 재질의 구조물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기존 제품은 태풍이 오거나 세찬 파도 그리고 강한 햇볕에 약하여 쉽게 파손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희는 복합재료 기술을 적용하여 장기간 파손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개발 현황 네 번째로 파손되지 않는 데크용 자재입니다. 저희는 목분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물을 흡수하지 않아 겨울철에 수축 팽창 현상이 없습니다. 따라서 갈라짐이 없어 내구성이 우수한 것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보시는 그림과 같이 기존 제품은 균열과 파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팽창 수축이 없기 때문에 장기간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으며 또한 복합재료의 특성과 거기에 포함된 슬래그의 특성으로 인하여 장기간 햇빛에 노출되어도 노화 현상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본 그림은 시범 설치된 사례입니다. 개발 현황 다섯 번째로 보수가 간편한 바닥재가 있습니다. 현재 인도는 가로수가 성장함에 따라 수많은 보수 공사가 있습니다. 즉 가로수 뿌리가 보도블록을 들어 올려서 보도블록이 들뜨게 되고 또한 하수도관에 침투하여 하수도관이 파손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비가 많이 오지 않을 경우에는 가로수가 잘 크지 못하고 지하 공간도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가로수 생육을 촉진할 뿐만 아니라 지하 인프라를 보수가 신속하고 간편하게 할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만약 통신, 전기, 상수도 간에 문제가 있을 경우 저희 바닥재를 들어서 보수하고
다시 덮는 구조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이 굉장히 절약이 되는 점이 특징입니다. 또한 저희 제품으로 만든 가로수 보호대는 그 내부에 물을 저장할 수 있기 때문에 수시로 물을 가로수에 공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로수가 잘 자랄 수 있는 것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잠시 슬라이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처럼 보수가 간편한 바닥재는 강남구 창업가 거리에 시범 적용할 예정입니다. 왼쪽에서 보시는 그림은 시제품을 설치하여 정부 및 기업 관계자분들께 설명한 그림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지금까지 발표한 내용을 사업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즉, 건축 토목시장의 니즈를 발굴하여 기술과 제품을 개발하고 이를 빠르게 상용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 이홈텍은 사회 문제를 공학적으로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포스코 사내벤처 1기로 8월 28일 창업하였습니다. 앞으로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